안녕하세요. 콜스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에디류나 대 웨스윈더.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올 시즌 초반부터 홈 경기에서 안정된 득점 흐름을 보여주며 구경시에서 13골을 기록해 리그 상위권 공격력을 입증했습니다. 홈에서는 경기당 2골에 가까운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 진영에서 빠른 전진 패스를 통한 전개가 효율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비적으로는 목표치 대비 실점이 적은 편으로 리그에서의 수비 효율도 중위 이상 수준에 속합니다. 다만 핵심 수비수 바르트 프라인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하고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조니 율 역시 컨디션 문제로 전력에서 빠져 중원과 후방 조율면에서는 다소 부담이 생길 전망입니다. 또한 파나셰 마다나가 이전 경기 퇴장 징계로 결장하게 되며 교체 자원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레이드는 홈에서 경기 리듬을 조기에 찾는 능력이 탁월하며 체력적 여건에서도 최근 한 주간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해 전력 운영에 무리가 없습니다. 공격진의 결정력은 일시적으로 편차를 보였지만 세트피스와 속공 생활에서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특히 리드를 잡은 뒤 경기 운영 능력이 안정적이라는 점은 이번 경기에서 홈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요소입니다. 웨스턴 시드니 원더러스는 이번 원정에서 부진 탈출을 목표로 하지만 원정 경기력의 불안정함이 뚜렷합니다. 올 시즌 리그 9경기에서 단 6득점에 그쳤고 그중 원정에서는 4경기 동안 1득점에 그쳐 공격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수비에서는 평균 1실점대를 유지하나 원정에서의 조직력 저하로 인해 실점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좌측 수비수이자 크로스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해온 알렉스 거스바흐가 부상으로 이탈한 점은 전술 밸런스에 명확한 타격입니다. 그는 시즌 6경기에서 2도움을 기록했으며 측면 전개에 깊이를 만들어주는 주요한 자원이었습니다. 그의 결장으로 인해 왼쪽에서의 공격 전환 속도와 크로스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중앙 미드필드 라인의 압박 강도와 공중볼 대응력 역시 리그 최상위권 팀들에 비해 떨어지며 기복이 심한 경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득점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애들레이드의 홈수비 라인을 상대로 주도권을 빼앗지 못할 경우 변화를 줄 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다만 간헐적으로 전반 압박을 통한 역습 전환 시도가 효과를 보였던 만큼 중후반 교체 자원을 통해 템포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도부는 경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전술적 유연성을 강조하며 반전의 계기를 모색 중이나 핵심 부상자들의 주배로 배치 자원 운영에 한계가 내재된 구도입니다. 현재 양팀의 전력 차이는 홈과 원정의 극명한 대조로 요약됩니다. 애들레이드는 홈 경기 사전 3승을 기록하며 리그 내성위권 득점 유지율과 클린시트를 보이고 있고 원더러스는 원정 4경기에서 단 1무 3패에 머무르며 공격 리듬과 경기 집중력 모두에서 약체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맞대결에서도 최근 홈에서는 애들레이드가 2대0 승리를 거두며 수비 밸런스 개선 효과를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홈팀의 미드필드 장악과 전방 압박 전환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라인스의 부상 결장으로 수비 라인에서 공중볼 대응 능력이 다소 저하될 수 있으나 최근 홈에서의 리드 유지 능력과 중원 조합의 안정성을 고려할 때 실점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원더러스는 측면에서 거스바흐의 부재로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높으며 세컨드볼 확보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입니다. 두 팀 모두 일정 면에서 여유가 있는 상태이기에 체력 부담은 크지 않으나 전술적 완성도에서 애들레이드가 우위를 점할 전망입니다. 경기의 흐름은 초반부터 애들레이드가 주도하며 상대를 밀어붙일 양상으로 흘러갈 것이고 원더러스는 수비 후 역습 구조 속에서 제한된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전력 변수를 종합해볼 때 이번 경기는 홈팀의 안정된 공격력과 수비 집중력이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이며 애들레이드 유나이티드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두 번째 경기, 노팅엄 대 맨시티. 노팅엄 포레스트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17경기 5승 3무 9패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당 득점은 1.0, 실점은 1.53으로 수비 조직력의 불안이 여전합니다. 특히 핵심 미드필더 이브라히마 상가레가 코트디부아르 대표팀 소집으로 빠지게 되며 중원의 밸런스에 공백이 생겼고 공격진에서는 크리스 우드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해 전방에서의 옵션이 제한됩니다. 오라 에이나의 햄스트링 부상은 측면 라인의 운영폭을 더 좁혔습니다. 홈에서는 득점을 꾸준히 올리고 있지만 수비진의 라인 컨트롤과 후반 집중력 부족으로 실점률이 높아 이 같은 결장 공백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일정이 어지며 체력 부담이 누적된 점 또한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포레스트는 유럽 대회를 병행 중인 상황에서 주중 일정이 겹쳐 있다 보니 핵심 선수들의 회복과 로테이션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기 후반 교체 자원 활용 폭이 좁다는 점은 홈 이점을 상쇄할 만큼의 약점으로 평가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리그 17경기 12승 1무 4패로 2위를 달리며 여전히 우승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득점은 2.41, 실점은 0.94로 리그 전체에서 가장 안정적인 득실 구조를 보입니다. 최근 들어 페이스가 완전히 올라온 가운데 주전 공격수 엘링, 홀란과 필 포든, 베르나르도 실바가 모두 정상적으로 출전 중입니다. 다만 중원의 핵심 로드리가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하고 측면 공격에 제레미 도쿠 또한 다리 부상으로 제외된 점은 볼 전개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스카 밥 역시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졌으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실바와 누네스를 중심으로 중원 점유율을 더 높이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는 여전히 공격 점유율이 높고 상대 진영에서의 볼 소유가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결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체력적 여유와 벤치 자원에서의 폭 넓은 선택지는 여타 상위 팀과 비교해도 확실한 우위에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일정상 짧은 휴식 후 치러지지만 맨시티의 로테이션 구성과 경기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체력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양팀의 맞대결은 최근 6경기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4승 1무 1패로 현격히 앞서 있습니다. 특히 노팅엄 원정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올려왔으며 리그 최근 연승 과정에서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은 것은 견고한 전술 집중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포레스트는 홈에서는 활발한 공격을 통해 중하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효과적이었지만 상위권 상대에게는 중원 압박이 약해 점유율을 빼앗기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상가레의 결장은 볼 회수와 2차 압박 단계 모두에서 구조적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시티는 로드리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하프스프 스페이스 점유와 중앙 밀집 형성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술적으로는 헐란에게 향하는 직선 패스보다는 측면에서 공간을 벌린 후 안쪽으로 침투하는 패턴이 주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포레스트가 초반 압박으로 경기를 끌고 가겠지만 체력적 불리함으로 인해 후반전에는 라인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전망입니다. 맨시티가 후반 중반 이후 공격 점유율을 완전히 장악하며 다득점 양상을 이끌 확률이 높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3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패. 세 번째 경기 아스널 대 브라이튼. 아스널은 이번 홈 경기에서 브라이튼을 상대합니다. 현재 팀은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시즌 초반부터 이어온 안정적인 수비와 조직적인 공격 전개가 여전히 팀의 중심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아스널은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홈에서는 평균 2골 이상을 넣는 공격력을 과시 중입니다. 홈팬들 앞에서는 상대 수비를 강하게 흔드는 적극적인 전진 압박과 세밀한 패싱 전개가 어우러지며 초반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게다가 최근 컵대회 일정 속에서도 미켈 아르테타 감독이 로테이션을 통해 핵심 선수들의 체력을 분산시키며 리그 경기에서의 경기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안정적인 경기력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원 조합의 안정성도 돋보이는데 마르틴 웨데고르를 중심으로 한 패스 네트워크가 빠르게 전방으로 이어지며 가브리엘 마르티넬리와 부카요 사카 등의 측면 자원도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센터백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허벅지 부상으로 결장하고 수비 전환 시 빌드업 역할을 맡던 벤 화이트 또한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해 측면 수비 뎁스가 다소 얇아졌습니다. 크리스티안 모스케라도 발목 부상으로 제외된 가운데 미드필더 카이 하베르츠는 무릎 통증 여파로 회복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처럼 몇몇 주요 수비 자원들의 결장으로 인해 후방에서의 선택지가 줄어들었지만 윌리엄 살리바와 리카르도 칼라피오리 조합이 여전히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어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브라이튼은 최근 리그에서 다소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높은 점유율과 유기적인 공격 전원으로 상대를 흔드는 전형적인 포르첼러식 축구가 작동했으나 최근 들어 득점력 저하와 중원에서의 연결 부재가 겹치며 득점 효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특히 공격의 핵심이었던 데니 웰베기 등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중원의 밸런스를 유지하던 마체 비퍼 역시 부상 여파로 정상 컨디션 복귀가 어렵습니다. 또한 바네케가 질병 증세로 정상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며 수비 라인 불안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카렐로스 발레바의 결장은 빌드업 과정에서 볼 운반 능력 저하로 직결되고 있으며 과거 팀 공격의 폭을 넓혔던 솔리 마치 역시 아직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아담 웹스터의 무릎 부상은 수비 뎁스 공백으로 이어져 버케와 바네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적 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 선수들이 빠지면서 브라이튼의 전체적인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고 경기 내내 지속적인 압박을 유지하기 어려운 체력적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이 하락하고 전환 시 뒷공간이 노출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 아스날의 빠른 역습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의 최근 컨디션과 전력 구성을 종합하면 아스날이 홈에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라이튼은 수비 라인의 이탈과 중원의 불안정, 공격진의 부상으로 인해 팀 밸런스가 흐트러져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타락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아스날은 압박 유지력과 수비 안정감을 바탕으로 홈 경기에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전술적 완성도가 높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장악력과 타이트한 간격 유지가 브라이튼의 빌드업을 제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홈에서는 이른 시간 선제골을 기록한 뒤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패턴이 이어졌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높은 득점 기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아스날이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한번 기세를 잡으면 브라이튼의 수비는 이를 막아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브라이튼이 완전히 무력한 팀은 아니며 교체로 투입되는 밀러 혹은 아이아리가 중원에서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한동안 균형을 유지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점 이후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팀 특성상 아스날이 압박 강도를 유지하는 동안 경기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 중반 이후 아스날이 점유율을 높이며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력 차이와 경기 집중도, 체력적 조건까지 감안하면 아스날의 승리가 가능성이 우세합니다. 아스날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네 번째 경기 브렌트포드 대 본머스. 브렌트포드는 이번 라운드에서 확실한 홈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 시즌 홈 경기에서 꾸준히 높은 승률을 보이며 리그 상위권 수준의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고 팀 주포 이고르 티아고가 17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캐린 샤데도 16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티아고를 보조하고 있어 공격의 다양성이 돋보입니다. 다만 측면 공격수 단고 와타라가 A매치 차출로 결장하며 역습 전개 시 폭발력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프랑크 워니에크가 출전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최근 경기들에서 주전 비중이 크지 않았고 미드필드 전방의 공수 전환에는 큰 공백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후반전에 강한 면모를 보이며 공격적으로 유연한 전술 운영을 이어가고 있어 후반전 결정력이 이 경기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톰 무패 흐름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정실력과 세트피스 장악력은 이번 경기에서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머스는 최근 원정에서 상당한 실점 빈도를 보이며 수비 불안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당 2.9 실점 수준의 방어력을 보이는 가운데 미드필드 핵심인 타일러 애덤스의 부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애덤스는 이번 시즌 15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뿐 아니라 빌드업과 중원 압박의 추격화를 수행했던 선수로 그 결장은 팀의 중원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애덤스는 이번 시즌 15경기에 출전해 2골 1도움뿐 아니라 빌드업과 중원 압박의 추격화를 수행했던 선수로 그 결장은 팀의 중원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벨리코 밀로샤블레이비치가 무릎 부상으로 이탈해 센터백 로테이션 폭이 줄었고 이는 경기 후반부 수비 집중력에도 부담을 줍니다. 반면 공격에서는 안투안 세메뇨가 리그 16경기에서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핵심 공격 옵션으로 활약하고 있고 엘리 주니어 크루프 역시 효율적인 득점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머스는 초반 강한 전방 압박으로 빠른 득점을 노리는 경향이 짙지만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수비라인 붕괴로 인해 실점이 잦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원정에서도 높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압박 전술이 후반까지 유지되기 어려워 보이며 특히 브렌트포드가 보여주는 후반 75분 이후 득점 집중 성향과 맞물리면 원정팀 입장에서는 막판 위험이 큽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경격 전개가 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렌트포드는 홈에서 평균 2골을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본머스 또한 원정에서 경기당 1.8골 이상을 넣으며 전방 선수들의 움직임은 활발합니다. 그러나 수비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면 브렌트포드는 홈 실점이 경기당 1골대 초반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반해 본머스는 원정 실점이 리그 최다 수준이어서 승부의 균형이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렌트포드의 측면 자원 일부가 빠진 부분은 아쉽지만 이고르 티아고와 캐린 샤데의 득점 기여가 뚜렷하고 조직적인 크로스와 후반 압박으로 본머스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하기에 충분합니다. 본머스는 세메뇨의 개인 돌파력으로 맞설 수 있겠으나 애덤스의 부재로 인해 브렌트포드의 중원 압박을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 여건 역시 브렌트포드가 홈 경기 2점을 살리기 유리한 상황이며 교체 카드 운영을 통한 후반 압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요소를 감안했을 때 브렌트포드가 홈의 리듬을 잃지 않고 난타전 속에서도 소폭 앞설 것으로 예상되며 브렌트포드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오버.
다섯 번째 경기, 벌리 대 에버턴. 벌리는 최근 리그에서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격의 핵심이었던 조네드렐 아무드니가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고, 야일 포스터 역시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소집으로 결장 중입니다. 여기에 요르단 베이어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열에서 빠져 수비 라인에도 공백이 생겼습니다. 중앙과 공격 모두에서 주전 두세 명이 빠진 상황이라 경기 운영이 무겁고 결정력 면에서 빈틈이 드러났습니다. 막심 에스테브의 경미한 부상 소식까지 겹치며 수비 조합이 매 경기 변동되는 점도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홈에서는 빠른 전환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려 하지만 결정적인 찬스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어 안토니와 브로야 등 측면 자원들의 효율적인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팀 내부적으로 로테이션 포기 알바 주요 선수를 연속해서 기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연말 과미 일정 속에서 체력 저하가 경기 후반 집중도에 뚜렷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에버턴은 최근 두 경기에서 연속 패배를 기록했으나 경기력 자체는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진은 꾸준히 라인을 유지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도 높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는 중앙 수비의 주축이던 자라드 브란트웨이트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고 미드필더 이드리사 게이와 공격수 1-2만 은디아이가 모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차출로 결장합니다. 이로 인해 중원과 전방의 압박 강도가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팀 내 득점 1위 키어는 듀즈버리 홀이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 여파를 안고 있어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감독은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교체 자원 중심의 전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으며 중 후반 교체 타이밍에 따라 경기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버턴은 측면 역습과 세트피스 집중력에 우위를 보여왔으며 원정 경기에서도 라인을 높이지 않고 실리적으로 운영하는 전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일정상 체력 부담이 두 팀 모두에게 작용하겠지만 스쿼드 깊이와 경기 운영의 안정성 면에서 에버턴이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벌리는 핵심 자원이 빠진 공격진 탓에 전술 전환 시 뚜렷한 카드가 부족하며 특히 후반전에 들어서 체력 저하로 인한 실점이 잦은 편입니다. 반면 에버턴은 최근 경기에서도 후반 들어 오히려 수비 집중력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경기 막판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리는 이선 압박을 통해 초반 기선을 잡으려 하겠지만 에버턴의 단단한 수비 조직력과 효율적인 역습 전개를 넘기에는 전력 차가 존재합니다. 두 팀의 맞대결 전적 또한 에버턴이 3연승 중이며 최근 모두 무실점이었다는 점에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양상은 점유율보다 투쟁적인 중원 싸움, 세트피스와 역습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버턴은 적은 찬스를 효율적으로 살려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벌리의 수비 불안과 교체 자원 한계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에버턴의 1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언더. 여섯 번째 경기, 리버풀 대 울버햄튼. 리버풀은 이번 라운드에서도 홈 강세를 이어가며 반등 기조를 굳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수비 조직력 회복이 뚜렷하게 드러났고 압도적인 전방 점유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필드에서 치러지는 이번 경기는 상대 전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울버햄튼을 상대로 리버풀이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하메드 살라가 국가대표 차출로 인해 전열에서 이탈했지만 여전히 전방에는 루이스 디아스와 다르윈 누네스 등 공격 자원들이 부상 없이 가동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원에서는 도미니크 헤르트 서보슬라이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게 되어 이선이 중거리 슈팅 능력과 공간 침투 움직임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알렉산더 이삭이 다리 부상으로 장기 이탈 중이며 코너 브래들리 또한 토트넘전에서 부상을 입으며 수비 로테이션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은 최근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며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경기 비중이 눈에 띄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중원에서는 파비뉴 자원이 중심을 잡으며 후반 빌드업을 안정시키는 형태를 보입니다. 올 시즌 홈 경기당 평균 1.6골의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초반부터 라인을 끌어올리는 공격 운영이 예상됩니다. 울버햄튼은 올 시즌 극단적인 부진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7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득점 9골, 실점 37골이라는 수치는 리그 최악 수준입니다. 특히 원정 경기력은 치명적으로 나쁜데 경기당 0.25득점, 1.75 실점이라는 수치는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주전 수비 스토티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하며 팀의 수비 라인 안정감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샬 무네치 또한 부상으로 전열을 이탈하여 중원에서 제공하던 피지컬적 압박력과 커버 범위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에 이선 자원인 장이크네르 벨레가르드 역시 근육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전환 속도와 침투 루트가 급격히 약화했습니다. 팀 전체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결장하면서 하프 스페이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상대가 중앙을 공략할 경우 쉽게 실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울버햄튼은 올 시즌 초반부터 전술적 실험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경기에서 라인을 내리고 수비적으로 대응하는 패턴을 유지했지만 상대의 측면 변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실점이 누적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실점 빈도가 높고 공격은 개인 돌파 중심으로 단조로워 득점 기대치가 낮습니다. 최근 감독 민 내부 코치진의 발언에서도 팀 정신력과 마무리 능력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수 양면의 불균형이 극심해 안필드 원정에서 반등을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두 팀의 전력 차이는 시즌 중반에 접어든 현재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리버풀은 전방의 주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중원 결장 변수가 있음에도 홈 경기에서 상대 압박을 유연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높습니다. 살라의 부재로 인해 직접적인 골 생산력은 다소 줄 수 있으나 루이스 디아스와 다르윈 누네스의 공간 침투 그리고 좌우 풀백의 공격 전개가 이를 보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버햄튼은 수비와 중원의 핵심 자원이 동시에 빠진 상황에서 공수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고 역습 효율이 리그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리버풀의 강한 전방 압박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체력 면에서도 양팀 모두 비슷한 일정 간격을 두고 경기에 나서지만 울버햄튼은 수비 조직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안필드의 경기 특성상 리버풀이 전반 중반 이후부터 점유율을 압도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첫 실점이 나올 경우 울버햄튼의 수비는 급격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근 리버풀이 보여준 경기 템포와 수비 안정성을 감안하면 대량 실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전력 차이와 상황 모두 리버풀 쪽으로 기울어 있는 경기로 평가되며 울버햄튼이 이변을 일으키기에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리버풀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언더 7번째 경기 웨스트햄 대 풀럼. 웨스트햄은 최근 리그에서 수비 라인의 불안정함이 두드러지며 올 시즌 홈에서 실점이 잦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방에서의 조직력이 역화된 이유 중 하나는 핵심 수비 자원의 이탈입니다. 엘하지 말리크 디우프는 세네갈 대표팀에 소집되어 당분간 팀을 이탈하며 오른쪽 풀백 아론 완비사카 역시 콩고 민주공화국 대표로 합류해 결장합니다. 두 선수는 각각 10경기 이상 출전해 팀의 수비 밸런스를 책임졌던 주전급 자원으로 공중볼 및 1대1인 방어 능력 부재가 이번 일정에서 웨스트햄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골키퍼 루카시 파비안스키는 부상으로 이번 시즌 리그에서 출전하지 않았으며 알폰스 아레올라가 사실상 주전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리버 스칼스 역시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웨스트햄은 기존 수비 구성에서 이 세 개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겪고 있으며 팀 내에서도 부분적인 라인 교체가 경기 집중도와 세컨볼 경합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공격에서는 최근 루카스 파케타와 제러드 보웬이 중심을 맡고 있으나 두 선수 모두 전반적으로 경기 내 활동량이 많아 이번 일정에서 체력 부담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방 압박 빈도가 낮고 후반에 이르러 밀집 수비로 전환하는 패턴이 많다는 점에서도 웨스트햄은 경기 후반에 상대의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풀럼은 원정 일정이 이어지고 있으며 체력적으로 다소 불리한 조건 속에 경기를 치릅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운용 능력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주간의 공격의 조직력과 전환 속도가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해리 윌슨과 예밀 스미스 로우를 중심으로 공간 침투 및 세컨 찬스 창출이 활발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핵심 중원의 알렉스 이워비가 나이지리아 대표 소집으로 빠집니다. 그는 이번 시즌 16경기 출전 2골 2도움을 기록하며 미드필드의 에너지와 전환 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세뮤얼 추크웨제 역시 같은 이유로 이탈하며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력이 역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비에서는 칼빈 베시의 부재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베시는 16경기 1350분을 소화하며 세트피스와 공중볼에서 상대 위백을 차단하는 핵심 수비수로 활약해왔습니다. 로드리고 무니즈와 라이언 세신용도 각각 햄스트링 및 근육 부상으로 결장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력 외적으로는 마르코 실바 감독이 공격 템포를 유지하되 수비적인 대처를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라인을 다소 낮추며 역습 기반의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풀럼은 원정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과 빠른 속공을 동시에 시도하지만 여전히 실점 빈도가 높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공격 루트의 다양성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상대의 수비 실책을 활용할 여지가 큽니다. 양팀 모두 결장 전력이 변수로 작용하겠지만 웨스트햄의 결장이 방어 중심, 풀럼의 결장이 미드필더와 수비진 양쪽에 걸쳐 있어 구조적 영향도가 비슷합니다. 웨스트햄은 홈에서의 적극적인 크로스와 세트피스로 득점을 노릴 가능성이 높으나 강심 상대의 압박 전환 시 빌드업이 막혀 후방으로 공이 떨어지는 순간 실점 위험 역시 존재합니다. 풀럼은 체력 부담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공격 템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컨볼 싸움에서 조금 앞서는 구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 여러 전력 요소를 종합하면 이 경기는 초반은 웨스트햄이 주도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풀럼이 경기를 끌고 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팀 모두 최근 일정 누적으로 인해 후반 집중력이 떨어질 여지가 있어 결국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는 양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양상은 공격 기회는 많지만 확실한 마무리가 부족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며 골 결정력의 차이보다는 수비 라인의 공백이 변수로 작용할 듯합니다. 이를 종합해볼 때 1대1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승. 8번째 경기 첼시 대 에스턴 빌라. 첼시는 이번 경기에서 안정적인 홈 경기력을 기반으로 반등을 노립니다. 최근 팀은 전체적인 전술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수비 라인을 중심으로 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돋보입니다. 주앙 페드로와 페드로 네토는 공격 전환 시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콜팔모와 알레한드로 가르나초가 이선에서 연계와 침투를 감당합니다. 다만 왼쪽 풀백과 측면 빌드업을 담당하던 루이스 코럴이 무릎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고 미하일로 무드리크가 징계로 제외되면서 좌측 공격의 폭발력이 다소 약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로메오 라비아와 디우고 에수구의 결장으로 중원 로테이션 폭이 좁아진 점 역시 수비 전환 시 피로 누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에버턴전과 아스날전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수비와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짧은 패스 전개는 여전히 강점입니다. 첼시는 홈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낮은 라인 뒤 공간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에서는 네토의 측면 돌파와 팔머의 세밀한 연계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턴 빌라는 최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상위권에서 꾸준히 경쟁력을 보이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팀의 중심에는 올리 와킨스가 있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퍼스트 플레이와 연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모건 로저스는 17경기에서 7골 3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 맥긴과 유리 틸레만스는 중원에서 미선 침투와 전방 압박을 동시에 수행하며 상대의 빌드업을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타이런 밍스와 파우 토레스가 여전히 이탈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수비 라인 완성도는 다소 불안합니다. 토레스의 결정은 왼발 빌드업과 미드라인 유지에서 아쉬움을 남길 수 있으며 로스바클리도 중거리 슈팅 능력을 갖춘 미드필더로서 부재 시 전진 패스 옵션이 줄어든다는 평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빌라는 빠른 전환 속도와 높은 전방 압박을 통한 공격 전개로 상대의 수비 블록을 흔드는 데 능숙하며 측면과 중앙을 넘나드는 로저스의 침입이 주요 득점 루트로 꼽힙니다. 특히 최근 원정 경기에서도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꾸준한 득점을 기록해 공격적인 경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유사한 체력 여건 속에서 치러진다는 점에서 전술 싸움의 의미가 큽니다. 첼시는 홈의 이점을 살려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측면 공격을 통한 찬스 창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에스턴 빌라는 높은 라인 유지와 적극적 압박을 기반으로 경기 초반부터 위험 지역에서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빌라는 공격적인 밸런스를 통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첼시는 변칙적인 전환 플레이를 통한 역습으로 맞설 전망입니다. 결국 승부는 수비 집중력과 세컨드볼 대응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으며 부상으로 인한 좌측 라인의 약화가 첼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팀의 공격 성향이 맞물리며 득점이 오갈 가능성이 크고 빌라가 한 수 위에 마무리 능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스턴 빌라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